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장사가 잘 되어 상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죠. 저도 결혼에 실패해 이혼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오늘 이야기한 과정은 정말 황당하고 웃기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속풀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요리사로 대학을 졸업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요리는 완성도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TV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요리사로서 여러 압박과 괴롭힘,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열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수십 번씩 들어요. 그럴 때마다 앞치마를 벗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저며도 참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나 5년이 넘어가면서 부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출근하여 바닥 청소나 양파 까기 등의 업무를 하던 중 부주방장의 타이틀을 얻게 되니 정말 기뻤죠. 그래서 부주방장을 3년 정도 더 한 뒤 갑자기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해보면 성공할 것 같아요. 항상 주방에서 일을 해서 잘 몰라도 식당 운영이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망해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을 그만뒀으니 가게를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요. 형이라도 나가서 자기 가게를 해볼 걸 그랬어요. 계속 대답만 하다가 결국 그 식당에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건 원치 않았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단단하게 마음을 굳혔어요. 요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주방장도 아니라고 박봉입니다. 인류나 레스토랑이나 호텔 쪽으로 가야 연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곳이겠죠. 어딘가에서 8년 동안 근무했지만 퇴직금이라 해도 그리 클 것 없는 돈이었어요. 그 정도 액수는 나와 있지만 그리 큰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나 가게를 시작하려니 자본이 부족해서 아쉬웠어요. 돈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가진 돈과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겨우 가게를 시작했죠. 전공은 이탈리아 요리예요. 규모나 외적인 부분에 좀 더 투자한다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으로 승부를 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2달간의 오픈 준비 끝에 드디어 가게를 오픈했어요.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까지 찾아와서 가게가 정말 붐볐어요. 다들 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셨고 어머니는 개업식에 참석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눈물이 보이는 와중에 엄마가 왜 울어? 너무 작은 가게인데도 남들 눈에는 특별하다고 한다. 너의 성실함이 결국 큰 일을 이루게 해주는 거잖아. 너무 고생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가게를 오픈하니까 내 눈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니? 엄마가 말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살아주겠어. 그리고 내게 잘해주기 위해 나는 대답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좋겠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날 보며 웃어주셨다. 아버지를 여자 혼자서 양육하느라 엄청 힘들었던 우리 엄마. 그런데 나는 언젠가 너를 위해 호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가게를 여는 날까지 내가 모은 돈을 담은 저금통을 가지고 와주신 엄마.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성공을 꼭 이루고 싶었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누나가 있지만 나는 엄마 곁에서 지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열심히 일했다. 식당은 작았지만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고 포토존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 요즘은 SNS가 중요하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다. 내 요리에 자부심까지 더해서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믿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 신경은 식당 운영에 집중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방의 사람을 최소한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밥을 건너뛰는 것조차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시간에 장사를 마치면서 저도 완전히 쇠붙이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을 하고 매출을 확인할 때면 기운이 돌아와 피곤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내 식당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만을 신경 써가며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형, 나랑 2호점을 오픈해볼 생각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 형에게 제의했습니다. 형은 당황할지도 모르는데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나의 2호점 확장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공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조차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반신반의한 마음에도 어느 정도 탓에 마음이 편안해해서 형이 함께 와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오랜만에 가게 문을 닫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 식당을 시작한 후에는 오류사항과 고객들의 이야기를 하며 식당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개운한 것 같아. 시작할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사장이라 이런 얘기할 곳이 없잖아. 형 덕분에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었어? 여자 만났어? 여자를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은 가게 운영도 바빠. 너도 30이 넘었는데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해. 너 어머니 결혼하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결혼 얘기하지 마. 너무 바빠 결혼이 어렵겠지? 내 결혼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나도 이제까지 사귀는 여자가 있어도 소개시킨 적이 없었고. 가게에 온 꼬마 손님들을 어머니가 참 좋아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아마 엄마도 손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일 거야. 하지만 지금은 할 일이 있어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돼 마음을 담아둬야겠어. 그 오점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오점도 1호점 입소문 덕분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을까 하는 것마다 잘 되니 더럭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았어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건 방이라는 게 들어올까봐 조심 또 조심했죠. 장사라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어떻게 쌓아올린 건데 잘 지켜야 했죠.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어떤 해프닝이 생겼어요. 가게에 단골로 오는 여자 손님이 저에게 연락처를 묻는 거죠.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1 번호요. 역전원은 가게로 주시면 되는데요. 가게 번호 말고요. 사장님 개인 번호예요. 참 당돌한 손님이었어요. 단골이라 눈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지만 연락처를 나눌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꽃처럼 예쁘게 생긴 손님이었어요. 딱 봐도 많이 어려 보이는, 그러니 더더욱 개인적으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손님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돌려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 거절의 말에 눈도 깜짝하지 않더군요. 사장님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젊은 찍어요. 어떤 나이인가요? 저는 25살입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손님이 호감을 보이며 전화번호를 얻으려고 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죠. 과감한 모습도 있었고 예쁜 얼굴로 관심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로 만나면 결혼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25살이면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맞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다시 나타났어요. 웃음이 나게 귀여웠죠.
알바 신청서를 떨어뜨리고 거절했어요. 이후에도 계속 거절했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대시하며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랐지만 그 끈기와 인내심에 항복해 결국 사귀기 시작했어요. 가게도 안정을 찾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연애의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생겼어요. 편한 연애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식하게 되고 기분도 좋았어요. 나이차가 걱정돼서 꾸미고 나가도 티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다들 깜짝 놀라고 부러워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찍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친구들은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았고 예전에는 일해야 하는 직업 때문에 연애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기분이 좋네요. 혹시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는지 궁금하다면 약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이 변했을 거야. 네, 가능성이 있지. 하지만 그 마음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생각했어. 어떤 친구가 씁쓸한 얘기를 할 때 배부른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부자인 회사에 들어가고 비싼 집과 차를 타는 친구였어. 집안 상태도 꽤 좋아서 대학을 다닐 때도 뭐 아쉬운 게 없이 사는 놈이었어. 그 녀석은 가진 게 다 있어서 아쉬울 게 없겠지 생각했어. 만약에 내가 채린이랑 결혼한다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 친구를 보면서 또 배울 점이 있었어. 그 여자에 대한 첫인상은 좀 무모하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여자 같았어. 하지만 만나면서 점점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배려심도 많고 사이가 좋았어. 그래서 사귀면서 싸워본 적이 없었어. 나이가 어리다 보니 명품이나 보석 같은 선물을 좋아하는 것 빼고는 내 마음이 함께해서 그런 건지 선물하는 게 아깝지 않았어. 그것이 꼭 맞는 것 같았어. 또 내게 잘해주는 점도 있었어. 바쁜 날을 위해 도시락을 싸올 때나 영양제를 챙겨줄 때, 바빠서 데이트가 취소될 때 미안해할 때 화를 내지 않았어.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은 짜증을 내겠지만 내가 그녀야. 나는 결혼한 적도 없는데 왠지 그 여자가 정말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 그 여자에게 점점 의지를 하게 되었어. 바빠서 만날 수 없을 때면 너무 생각나고 허전해. 그래서 그녀를 보면 정말 안정이 돼. 지금까지 나를 챙겨준 게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챙겨줘서 그런 걸까? 세상에 나를 이렇게 챙겨줄 사람은 그녀뿐인 것 같아.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고 1년 만에 정식 부부가 됐어. 나의 결혼을 가장 기뻐해준 사람은 어머니였어. 나의 결혼식 날 어머니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 그런데 그 여자의 장모님은 너무 편안한 표정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장모님이 새어머니였어. 결혼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아내가 너무 안타깝다 해. 고딩 때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늘 자신과 살았다고 하던데 진짜 어머니는 아버지랑 이혼하고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대야. 생각하면서 뭐 실렸을까? 당신 어머니니까 이제는 때 엄마야 맞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엄마도 너랑 결혼한다고 엄청 좋아하셨어. 지난번에 내가 챙겨준 홍삼 있잖아. 그거 드시고는 감기도 덜 한다고 진짜 좋아하셨거든. 진짜 어머님 홍삼이 잘 받쳐. 아바 홍삼 선물이야. 뭐 철마다 해줄 수 있지. 이제 우리 엄마만 돼 내가 챙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어.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여기겠다고 하는데 어찌 아니 빌 수가 있겠어요. 일 때문에 신경도 많이 못 써드리는데 아내가 챙겨준다고 하니까 안심도 되고 그랬어요. 다만 누나는 좀 걱정스러운 말을 했더라. 몇 번 안 봐서 나도 잘 모르지만 나이 차가 많아서 걱정이다. 엄마가 새엄마 나도 집에서 귀하게 자란 것 같던데 걱정 마음구나. 그동안 엄마도 몇 번 만났는데 엄마는 맘에 들었다면서. 엄마는 내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지 하겠지. 이미 결혼까지 했으니 어째 될 게 없을 거야? 좀 애가 타도 달래주면서 잘 사니까? 알았지, 알았어. 와줘서 고마워 누나. 일 있는 남동생 결혼인데 당연히 맞아. 미국으로 시집간 누나는 자주 볼 수 없어서 늘 엄마에게 미안했어요.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해서 자주 보기도 힘들고 동생인 책임감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는 집안을 잘 꾸몄고 그만큼 누나도 덜 걱정할 테니까요. 아내와 함께 살아야겠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게끔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갔다 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시간은 정말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가게를 닫고 집에 늦게 들어가도 집안이 밝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정말 기분 좋았어요. 부르게 먹은 후에 손을 꼭 잡고 자다 보니 외롭지 않았어요. 정말 이 추억이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신혼을 즐길 때에도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가요? 손님이 줄고 매출이 줄어들었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매장 관리가 소홀해졌어요. 주인 자리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다른 사람을 믿었던 것 또한 나의 오류였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했는데 이대로는 망할 수 없었어요. 비록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해도 가게를 다시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힘썼지만 이렇게 이미 패배를 맛본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오빠, 오늘 또 지내지요? 요즘은 항상 집에 혼자 있어 미안해요. 체리나, 현재 가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오늘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연구를 할 것 같아. 항상 늦어서 미안해. 문을 잘 잠근 채 혼자 있다는 게 고마워진다. 여자친구를 달래며 집에 혼자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내 기분도 그저 좋지 않았어요. 좋은 일들도 몇 번이나 하면 계속되지 않는다면 집을 들러 들어갈 시간조차 부족해서 옷을 갈아입은 채로 바로 다시 밖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아내가 짜증을 내며 이해해주던 일도 무리가 된 것인지 점점 더 짜증을 내고 그러면 항상 달래주느라 힘이 들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속에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덜 오고 기차 전화도 바쁘기에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전화했는데요. 주변 소음이 들리는군요.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생일 파티 가서 파티도 나왔어요. 거기 남자들도 있나요? 걱정 마세요. 나 유부녀라서 다 알아요. 전화 끊지 말아요. 체리야, 너 너무 늦게 오는데. 뭐 할래? 아내가 다 끝나기 전에 전화 끊어 버렸어요. 목소리 들으면서 술 마신 것 같았어요. 파티장에 있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밤 10시에 집 도착해서 냉장고에 음료수랑 생수뿐이었어요. 외갓집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었어요. 아내 오는 걸 언제 기다려야 할까? 전화도 없이 현관문도 조용해요. 잠들고 일어나니 새벽 3시가 넘었고 아내는 없어요.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서 어디라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대체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어디서 뭐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매일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화도 나더군요.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1층에서 서성거리며 아내를 기다리는데 마침 저 끝에서 누군가 오는 형체가 보였어요. 분명히 사람 같은 형체였어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뛰어갔고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아내 뒤를 따라오는 남자도 보였어요. 그는 아내를 맞이하러 나온 것 같았어요. 너도 왜 이렇게 하고 다니니? 지금 몇 시야? 그리고 이 옷은 뭐야? 친구의 생일 파티에 다녀온 아내는 아주 멋진 옷차림이었어요. 짧은 치마에 몸에 딱 맞는 상의, 그리고 높은 구두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그에게 따라온 남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술 취한 아내를 따라온 것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가 나더군요. 대체 뭐 하는 여자인가? 그렇게 쉽고 대충 하는 모습에 실망도 했고 왜 이렇게 늦었는지 술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 발음도 거칠어진 사람에게는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결수 없이 다음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잠든 아내를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에게 물어볼 말들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들 수가 없었죠. 뜬 눈으로 새벽동이 트는 걸 보고는 출근 준비를 해서 집을 나왔어요. 거기 계속 있다가 출근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손해를 만회할 시점에 또다시 손님을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어나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혼이 나간 채로 일을 했어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죠. 하지만 급한 내 마음과 달리 그날도 퇴근 후에 신제품 마테스트가 있어서 밤늦게서야 집에 들어갔고 낮 동안 일어난든지 계속 자는지 저에게 연락 한 동이 없는 아내였어요. 당연히 집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그동안 쌓인 의문점들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갔는데 그날도 집에 없더군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통화이 끝나고 드디어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아니, 왜? 아, 싫어. 놀다 들어갈 거야? 저에게 들어오기 싫다고 아느나 내 목소리를 들으며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명확한 컨텍스트에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이해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봐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젯밤에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오늘도 늙는다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아내는 친구들과 매일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다녔어요. 남자친구도 너무 많아서 놀러 다닐 때마다 만나는 남자의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참기 힘들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니 왜 그래? 당신은 가게에 나가 나는 알아서 놀 테니까 맨날 집에 혼자 있으면서 왜 우리 갑자기 관리해야 해? 내가 일부러 그랬니? 모두 먹고 산다고 이런 거잖아. 너는 계속 술을 마시면 어쩌려고? 임신 안에 내 몸만 망가지면 나만 힘든데 그런다니까. 그래, 임신 안 하겠어? 아내의 폭탄 발언에 놀라서 말을 작게 지르려다가 놀라게 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몸매가 망가진다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에 예전에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아내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아내 폭탄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병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깜빡거린다며 엄마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결국 치매 판정을 받게 되신 거죠. 엄마, 집에 오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나 괜찮아.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 안 돼요? 엄마가 치매 환자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젊으신데 치매란 평생을 함께할 예정이었던 엄마가 이렇게 병에 걸리셔서 정말 속상합니다. 엄마는 거절하신 적이 많았지만 저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엄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싫어했지만 결혼 초에 얘기했던 대로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합의했는데 그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나 어머님 모셔야 하는데 이렇게 편찮으신 엄마를 혼자 살게 할 생각 없다고 말했죠. 왜 이제 와서 말이 다른 거죠? 그때는 키워들고 현재는 불편하다는 말이야. 제가 준 생활비로도 모자라 카드까지 사용하며 하루 종일 노는 것만 생각하고 다니면서 편찮으신 우리 엄마는 못 보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후 꼬박꼬박 생활비 갖다 줬습니다. 더 줬으면 더 좋지만 모자라게 준 않았어요. 그런데 밥도 안 주고 청소는 가뭄에 콩 나듯이 생각나면 겨우 하는 여자가 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지? 결혼 1년이 넘어가면서 부인이 아니라 적이 되어 있었어.
결국 절은 특단의 조치로 엄마한테 제대로 안 하면 생활비 끊겠다 했고 그제야 마지못해 엄마를 챙기는 신용을 했어. 그런데 그것도 말 그대로 신용만 하는 것이었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자 집으로 친구들을 끌어들이더군. 그리고 집에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어. 편찮으신 엄마가 계신 집에서 남자 여자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다니 이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 하자 엄마는 또다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야. 내가 들어와서 그래 체린도 많이 불편하겠지 이해한다. 나도 왜 안 불편하겠어? 엄마야 탓하지 마세요. 이게 왜 엄마 때문이에요? 여자가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지경을 보며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엄마 때문에 괴로워하여 매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벌이다 보니 결국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중에 아내의 옷장에 걸린 옷 속에 종이가 보였고 그 종이엔 유언장이라는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놀란 상태에서 엄마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니 치매로 제 정신을 잃었을 때도 중요한 순간에는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유언장 내용은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남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유언장을 다시 살펴보러 방에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에 조용히 다가오신 엄마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의 손바닥에는 소형 녹음기가 있었어요. 볼펜처럼 생긴 그 녹음기를 보면서 전혀 녹음기라는 걸 알아채기 어려웠어요. 내가 자꾸 정신을 잃어서 걱정돼서 샀어. 혹시 정신을 잃으면 헛소리를 할까봐 매번 정신이 있을 때마다 녹음을 했었거든. 여기 뭔가 내용이 있을까 들어봐야 하는데 까먹어서 못 들었어. 엄마가 머뭇거리며 녹음기를 내어주더니 받자마자 바로 플레이를 시켜봤어요. 소음이 지나가는 중에 마침내 제가 원하는 구간이 흘러나왔어요.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녹음기 안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정신을 잃었을까봐 이름 쓰는 연습을 하도록 계속 시키더니 손가락이 아파서 멈추겠다고 해도 계속 연습시켰어요. 어머님, 만약 길에서 정신을 잃는다면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님을 찾을 수 없게 되면 안 찾을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 자기 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름을 적어 놓으면 경찰이 찾아줄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글씨 연습을 시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원하는 필체가 나왔는데 좋아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꽃 외 남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이거 봐. 드디어 받았어. 이제 어머님 죽으면 유산 될 거야? 그래,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원작 몰라 공증만 받아놓으면 돼. 이대로 어머님 죽고 나면 유쓰리 받고 나는 이어 나는 거지. 그때 자유의 봄이 되면 그때 자기랑 결혼할 거야. 어때? 상상만 해도 좋지? 어쩌면, 야, 근데 이 할머니는 언제 죽는 거야? 정신이 좀 없다 뿐이지. 지금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둘이서 희희낙낙거리며 좋아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심하게도 엄마의 목숨 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는 걸 듣고 보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군요. 게다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 아는 사람 같았어. 바로 그 여자의 절친 중 우리 집에도 몇 번 왔던 절친 남자더라고요. 전 친구라고 하더니 나랑 이혼하고 재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이였어요. 어이도 없고 기도 막히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은 그 여자한테 놀아가주기 싫더군요. 그래서 바로 미국에 있는 누나를 호출했습니다. 조카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맞이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전에 한국에 오신 누나를 만나서 한참 집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그 여자가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걸 나에게 친구로 소개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집에서 하는 일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의 유언장에 서명까지 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모든 것을 누나에게 이야기했더니 누나는 충격을 받아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누나는 작은 집을 얻어 엄마를 초대했어요. 엄마는 누나가 갑작스레 나타나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오랜만에 웃음 지었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닫게 되어 미안했어요. 그 후에 불륜을 잡으려고 집에 CCTV를 설치했고 결국 아내의 불륜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속마음이 터져나와 손이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직 그것을 폭로할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 뒤로 아내의 친구 진영을 불러 한 끼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연기를 하며 가까운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침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 그 남자가 집에 왔어요. 그는 가면을 쓴 것처럼 낯설게 인사하면서 친근하게 굴었어요. 정말 가식적이라 여겼죠. 내 아내와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증오했지만 참아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친구는 사귀는 척을 했어요. 그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몰랐기에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던 내가 부끄러웠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그에게 던졌죠.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반발했지만 결혼 생활이 다를 줄 알아야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둘에게 찍힌 영상을 보여줬어요. 얼굴이 벌거벗어졌고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정영이라는 남자는 나를 맹세했어요.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시기 때문에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미친놈, 우리 집에 뭐를 하러 왔어요? 그와 같이 격렬하게 논쟁했어요. 선물을 받아 이게 내게 처음 받은 선물이니 나도 성의껏 준비해야지. 나는 그 남자에게 훌륭한 고소장을 집으로 보내준 얘기를 했어요. 잠깐 전 근육이 열개로 변했지만 지금은 새하얗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의지해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발 쟤를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쿠, 형님, 제발 물러서라 해주세요. 누가 지 형녀야? 내가 잘못했어.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 저 인간이 나를 속여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넘어간 거지. 당신을 배신하려고 한 적 없어. 둘 다 진정한 쓰레기 같아서 버리고 싶더군요. 내 앞에서 즉시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따뚱, 마침내 때가 왔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바로 나타났어요. 오빠, 이건 다 버리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여자 물건은 다 빼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어요. 최대한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는 뒤늦게 깨달아 제게 나르샤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다시 한 번은 없었어요. 그녀를 속 시원하게 치워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나는 이혼 남자라는 라벨을 붙여 살게 됐어요. 그녀의 입이 이야기한 바닥을 지난다. 그것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녀를 보지 않고 살아가지만 안심하고 마음이 편해졌다. 일도 잘 되며 가게도 더욱 넓혀졌다. 이제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다. 이것이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같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